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랑 동생이랑 그리고 할아버지, 조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네, 저는 5살 때부터 엄마랑 언니랑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넷이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랑 언니랑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 엄마가 저랑 동생을 앉혀두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가정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를 떠났다 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랑은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잘 웃는 스타일이라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울해져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기도 해서 사실 그때는 뭐 이혼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였기 때문에 크게 슬프거나 뭔가 동요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언니는 이제 저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7살이나 많고 좀 모든 상황을 알고 다 봐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엔 너무 어려서 그런 상황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났었고 아빠랑 할머니 댁을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다. 그래서 아빠도 딱히 되게 덤덤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렇구나, 따로 사는구나 싶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점은 굳이 주변에서 저를 좀 불쌍하게 봤던 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덤덤한데. 사실 1순위가 엄마로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걸 다 부담하시면서 많이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엄마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취업할 때 사실 외국계 기업을 가서 나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 대기업이 엄마의 길을 살려주기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취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되게 큰 결정에 있어서 엄마가 1순위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진학할 때 아빠와 내가 앞으로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만화, 웹툰, 칸만화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를 한 6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어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6년이니까. 저도 힘들었고 보는 아빠도 이제 힘드신 거예요. 아빠는 제가 포기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울었어요. 지금은 완전 다른 길로 가서 그냥 뭔가 항상 제 결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응, 아빠랑 나랑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인가. 저 말고 어떤 다른 존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늘 칭찬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어려서부터 좀 많이 심해서 칭찬받으면 정말 사소한 것도 나 이런 거 칭찬받았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남들에게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십 대까지도 사실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 번 화나셨을 때 네 아빠 닮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진짜 그게 말이 너무 상처를 받았었어요. 사실상 그 말을 하신 그 엄마 마음 밑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딸이니까 뭐 아빠의 모습이든 이런 외형에서든 성격에서든 그런 모습이 보일 거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되게 많이 삐졌고 지금도 그걸로 계속 놀리고 있어요. 엄마 그때 나한테 그 말 했잖아 막 이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사이에 하신 말씀인데 마주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너가 있어서 일을 해. 너가 있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항상 아빠가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언니랑 저랑 둘 다 여자아이기도 하고 이제 아빠 선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성별이 다르니까 2차 성징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아빠가 항상 뭔가 되게 숨기려고 하시는데 보이세요.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신기한 게
그냥 저는 아빠니까 부모님이니까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는 거예요. 나 해. 약간 그렇게. 오히려 아빠가 당황해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아빠가.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빠가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거를 대놓고 저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치킨 먹어? 이러고. 그래서 치킨 먹었어요.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거, 부모님 뭐 하세요? 우리 부모님 뭐 하세요? 이런 직업에 대한 거를 쓰는 일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엄마, 아빠 다 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빠만 썼죠. 아빠에 대해서 정말 가득 메울 정도로 썼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냥 나는 아빠랑 사는 그런 아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어나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애들이 많잖아요. 한 3, 40명 이렇게 되는데 한 1, 2분 정도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되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때 그 눈빛이 처음이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빠랑 둘이 사냐? 그런 일 하시냐? 너는 괜찮냐? 약간 이런 질문을 저 그냥 서 있는데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심한 일이 있었던 간에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서 다른 애들 1, 2분 발표하고 앉았는데 저 한 5분, 6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학기 초에 반장이 와가지고 야 몇 번 교무실로 오래 이래요. 그게 이제 한부모 가정 애들이거든요. 맞아. 다 눈치를 안 칠 수가 없는데 좀 너무 배려심이 없는 학교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또 방송으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 스피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막 띠로르르 나오면서 손 들라고 했었는데 나는 눈 감고 손 들어는 걸. 눈 감고 손 들어? 다 눈 뜨고 있잖아. 다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사회 전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낮았던 사회였죠. 모든 시절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중고 다. 그 당시에 이런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쓰럽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어렸을 때라 상처를 다 그냥 오로지 하는 말들 다 받고 쌓아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는 당당하고 아빠랑 사는 거 좋고 아빠가 좋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오로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그분은 그냥 안녕 손절. 저는 원래 이혼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왔고 엄마가 굉장히 부족한 거 없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와서 크게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이나 하는 말들 때문에 가끔 난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도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부모님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러고 계시대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나 시집 간 다음에 하라고, 나한테 피해 끼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앞에서. 저는 이혼 가정인 걸 뻔히 알면서,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처음에는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잘못 말실수가 나온 거지 전혀 막 저를 막 상처 주기 위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나이를 먹으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혼 가정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컸었는데 사실 그거를 극복하게 된 계기는 이제 상담사란 직업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상담 심리학 공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게 내 아빠를 되게 많이 미워했었는데 아빠도 그 순간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 그 당시에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구나.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거는 자식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상처를 좀 벗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었지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그 일에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람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래. 좀 더 활발했었으면 좋겠고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아빠한테 표현하고 아빠한테 좀 더 의지하고 청소년 때가 딱 그럴 때니까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원래 되게 밝은 애인데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어했었지. 내가 지금 그때 너를 본다면 정말 안쓰러울 것 같아. 그게 결국은 너의 걸음이 돼서 네가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 정말. 지금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네가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거니까 힘내서 화이팅! 내 삶에서 내가 1순위가 아니었을 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짜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양보했던 기억이 없어.